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수 대신 편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편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편입 전문가와 함께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이랑 편입 중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쵸. 편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네. 않잖아요. 오늘 편입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입과 재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재수는 사실 말 그대로 내년에 수능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에 반해서 사실 편입이라는 거는 그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사실 영어 한 과목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과 학생들은 영어랑 수학 두 과목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편입이라는 거는 사실 토익으로만 또 갈 수 있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형을 좀 노려보실 수가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편입제도는요, 뭐 중앙대라던가 이대, 숙대 아니면 국민대라던가 가천대 같은 학교들은요, 영어 없이 수학으로만도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좀 전형을 제공해주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는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입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편입은 여러분들 편입 조건 자체가 뭐 전문대를 졸업을 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4년제 중 2년제를 수료를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런 편입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 또한 3학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은 여러분 굉장히 아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시험으로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시험인데요. 편입은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편입은 보통 몇 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가 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9월반은 선행반이라고 해서 9, 10, 11, 12, 4개월 동안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기본 베이스를 먼저 잡고 그 다음 해에 1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편입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베이스가 조금 있거나 일반적인 학생들은 선행반도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월반이라던가 아니면 3월반을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베이스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수능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영어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사실 영어 베이스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행반으로 미리 좀 기초를 잡고 편입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원래부터 영어에 자신이 있었고 영어에 관심도 많은 학생이다. 너무 일찍서부터 선행반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1월이라던가 3월반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저도 막막했거든요. 네네. 그런 학생들은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저도 사실 편입을 준비를 할 때 처음 고민했던 게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무조건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인터넷에서도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냐 아니면 그냥 카더라의 정보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12월 아니면 1월 이맘때쯤 지금 편입 박람회들을 학원에서 많이 주최를 하고 있어요. 편입 박람회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대한 대비 전략이라던가 주요 학교에 대한 그런 최신 트렌드 이런 부분들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인강이나 독학으로 준비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인강이라던가 독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독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편입은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를 혼자서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저는 인강을 추천을 드리고 가장 베스트는 저는 현강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건성 형광을 못 듣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인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인강을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강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들을 여러분들 맛보기를 좀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선생님하고 가장 잘 맞을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1년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정상 인강으로나 아니면 독학으로밖에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냥 시작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상 아니면 여건상 인강이라던가 독학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현강을 들어라, 이거를 저도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갖고 시작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강이라던가 독학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학원에 오셔서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상담받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저는 독학으로 할 건데요, 이런 멘트를 하지 마시고요. 이 학원에 다닐 것처럼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학원에 다닐 것처럼 좋은 정보만 잘 가이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독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학은제로 공부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나는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시간의 효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돈적인 차이도 굉장히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나는 학은제로 딸 거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려면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과 2년에 걸맞는 돈이 들거든요. 왜냐면 등록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포기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딴다고 했을 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돈적인 부분이라던가 시간적인 부분을 훨씬 절약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 것 뿐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의제 문제 같아요. 합격을 못하게 됐을 때 돌아갈 전적대가 없으면 좀 불안해서요. 여러분들 이거는 합격을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지만 저는 일반 편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나는 돌아갈 전적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합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절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거는 내가 편입을 하고 싶어서잖아. 더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면 여러분 저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따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희쌤은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셨어요? 저는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반 편입을 지원하기까지의 자격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서 그 학점만 채우면 됐어서 학교를 병행했었고,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라쌤 말씀처럼 학은제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학은제 준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입영어 난이도가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편입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편입을 해보고 편입 공부를 그렇게 1년 동안 해봤지만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편입 어휘 때문이거든요. 편입 어휘를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어휘라던가 아니면은 토익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어휘랑 편입 어휘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우선 난이도적으로도 훨씬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토익 시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어휘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편입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논리, 문법, 어휘, 독해 이렇게 4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4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는 부분인 게 이 4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으로 무언가를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학원에서 관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시기별 맞춤으로 여러분들 관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서성한 가실 수 있고 건동홍숙 라인이라고 해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정도 라인은 여러분들이 편입해서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 라인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70점에서 80점대는 여러분들이 맞아줘야 여기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합격률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대거든요. 소희쌤은 그러면 학원 다녔을 때 첫 모의고사 점수 혹시 기억하세요? 3월 달에 처음 들어왔는데 첫 모의고사 때 95점으로 1등을 했던 기억이 95점이요?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다들 너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럼 혹시 편입이 재수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편입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힘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단점을 굳이 꼽자고 하면 경쟁률?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경쟁률이 센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한 번 시험으로 끝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 중에서 학교를 하나 지원한 학생들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A라는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B라는 학교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편입하는요 약간 허수가 좀 많긴 많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쟁률, 눈에 보여지는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지 재수를 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 고려하실 부분 아니에요. 저도 사실 건국대학교를 지원했었을 때 딱 300대 1이라는 경쟁률 보고 되게 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라쌤 말씀처럼 그렇게 경쟁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붙으셨어요? 네, 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편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이루었을 때 인생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편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여러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편입 굉장히 붙기 어렵다. 그리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공부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편입이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는 붙지 않아요? 누군가는 붙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용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좀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용기 갖고 여러분 꼭 도전하세요. 편입과 재수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